증권사 PF의 미래. 제가 여태까지 이제 전단체, 그 다음에 위기의 증권사, 뭐 이런 주제로 했는데, 오늘은 그 시리즈의 종결편으로 증권사 PF의 미래, 그리고 새로운 PF의 구조의 등장을 주제로 유튜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 둔촌주공의 차환 실패로 유동성 위기 암초에 걸려 이렇게 됐죠. 전단체들이 전부 차환이 실패합니다. 리파이낸싱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증권사 PF가 모두 스톱되고 있죠. 그래서 H증권, B증권이 매입 확약을 실행한 거예요. 전단체를 발행했는데 전단체가 차환이 안 되니까 자기네가 매입 확약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전단체를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사업기간이 24개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단체는 만기가 3개월짜리예요. 그러면 사업기간 동안 8번의 대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단체를. 근데 그 중에 한 번, 만약 전단체가 차환이 안 되면 그러면 바로 매입 확약이 실행돼서 그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증권사들이. 그래서 현대 모든 전단체가 차환이 불가능하고 자기 자본으로 전단체 매입 확약을 실행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증권사의 현금 유동성 위기가 생겨나서 중소형 증권사들 몇 군데에 매각설이 돌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유동화 회사, 그러니까 보통 전단체는 앞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증권사가 SPC를 만들고 그 SPC가 전단체를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단체 숫자가 이렇게 2021년 2쿼터까지도 이렇게 증가하다가 요 상반기에는 갑자기 유동화 회사를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증가율이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고, 그 PF 발행 잔액도 지금 계속 증가하다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차환이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의 현금 유동성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이 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PF의 미래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채권 안정펀드나 이런 걸로 살려준다 하더라도 부동산 PF용 전단체 발행을 규제할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가 전단체가 없으면 참가가 불가하겠죠. 그래서 증권사는 아마 금융주간 브로커리지 사업만 영위하게 되고, 원래처럼 뭐 IPO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증권사의 고유의 영업으로 돌아가고, 부동산은 브로커리지만 하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PF는 대주단이 뭐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신탁사의 하이브리드 개탁 PF. 그러니까 신탁사가 하이브리드로 토지비를 뭐 후순위나 여기가 들어와서 토지비를 꺼주면, ABL로 꺼주면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개탁 PF. 그래서 전단체는 이제 회사채 예금, 전단체를 발행하던 PF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신탁사에서 3년물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 같은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에서 예금을 기준으로 그거를 신용창조해서 자금을 대주는 것이 아니면 부동산 PF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단이 새마을금고 신탁사 하이브리드 개탁 PF로 바뀌고 이제 증권사는 대주단에서 빠질 거라는 것이 제 예측이에요. 그래서 ABL, 그러니까 신탁사 하이브리드 개탁 PF를 하려면 토지비를 댈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토지비를 꺼줘야 되는데, 이런 걸로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 뭐 이런 데들이 토지비를 끄는 걸로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전에는 상업은행 PF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자본 30%에 뭐 시공사, 연대보증으로 상업은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뭐 이런데, 국민은행 이런 데서만 PF를 했었는데, 이게 2003년, 2012년까지는 저축은행 PF를 했었죠. 그러다가 서프라임 모기지가 생기고 저축은행에 뱅크런이 생기면서 저축은행 PF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PF 자체가 대출 총 한도를 규제하고 자기 자본 비율 20%뭐 이런 고강도 PF가 돼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자동법에 의해서 SPC를 일반 상법회사인 SPC를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3개월물 전단체를 팔아서 그 전단체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사 전단체 PF가 10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은 상업은행 PF, 10년은 저축은행 PF, 10년은 증권사 전단체 PF. 그래서 2023년부터는 아마 새로운 10년 동안은 새로운 PF의 구조가 등장할 거라는 게 저희 예측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부동산 PF형 전단체는 중단 규제를 예상합니다. 이번에 채권 안정 펀드를 하게 되면서 이게 지금 문제냐면 채권이 그 내년 상반기는 57조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올 하반기까지는 32조가 들어와요. 이게 채권 안정 펀드를 해가지고 이거를 전단체를 차환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단체를 사준다고 해도 3개월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그 합쳐버리면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이 증권사에다가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투입하면서 증권사 전단체 함부로 하게끔 놔두겠습니까? 정부에서 당연히 더 이상의 사고를 치면 안 돼 라고 해서 전단체 중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PF는 아마도 이제 올 연말을 기점으로 이제 지금의 구조로는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